광석이님 사연입니다. 백령 야화 두 번째 이야기. 굴대 장군. 안녕하십니까 왓썹님, 그리고 열혈 석구님들. 이번엔 지난 백령 야화 정염 귀매 편에 이어 아는 동생 녀석에게 들은 백령도의 두 번째 이야기, 굴대 장군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드릴 말씀은 역시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어 임의대로 살을 덧대고 양념을 첨가한 내용이니 너무 맹신하시거나 못 믿겠다고 악플은 달지 마시고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볼 일도 봤겠다. 아직 약속 장소인 강화도 펜션까지는 거리가 좀 멀다야.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그 굴대 장군인가 뭔가 하는 그 얘기 좀 해봐라.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도깨비집이랑은 다르게 그다지 별로 길진 않은데 좀 신기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이 그래 길든 짧든 뜬 그만두리고 일단 이야기부터 해봐. 네, 저 어렸을 때 살던 그 백령도의 무정마을에 말이죠. 동생이 살던 백령도 무정마을에는 들어가면 죽거나 쫓겨나온다는 도깨비집만큼이나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어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던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무정마을 사람들에게 굴대장군이라 불리는 존재인 것이다. 그것은 가끔 무정산이나 앞 무정항 인근의 갯바위 해변에 나타나고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형상이었다. 동생인 상수 역시 두어 번 보았다고 하는데 처음 볼 때는 그날 동네 아재를 따라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개를 잡으며 놀았었다. 그렇게 잡은 조개와 고둥 그리고 개는 백령도 사람들에게는 두세 끼니에 찬이 되기도 했었다. 아무튼 조개를 줍고 개를 잡다 보니 시간은 어느 사이에 훌쩍 지나가 하늘엔 별이 총총하게 떠 있었다.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대기 오염이나 빛공해들이 전무하던 시절이었다. 하여 땅거미만 져도 아직 어둡지 않은 푸른 하늘에는 벌써부터 무별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동생은 갯바위 틈에서 나오지 않고 끼인 개를 간신히 끄집어내어 손에 두고 기분이 좋아 히히 낙낙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상한 존재를 보았다. 저만치 무덤 몇 기가 있는 갯 언덕 쪽에 장승 같은 거뭇한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워낙에 꼼짝도 안 하고 있었기에 처음엔 못 보던 것이었지만 원래 저런 것이 있었나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개와 고등을 실컷 잡았지만 점점 어두워지기에 집으로 가기 전에 갯 언덕 방향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러자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던 그 거뭇한 형체가 이번엔 뒤쪽으로 더 멀어져 머리만 이쪽을 향해 계속해서 뚫어져라 바라만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여 동생 상수는 저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여 이상한 기분에 갯 언덕의 그 자리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야 상수야, 어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상수가 뛰어가자 동네 아재와 아이들 역시 다같이 상수가 가는 방향으로 우르르 뛰어가 보았다. 상수는 갯 언덕에 올라 여기저기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상수가 아까 보았던 거뭇한 형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오래되어 찾아오는 이 없이 풀들만 무성한 무덤들 사이로 오래된 비석들만이 을신연스럽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완전히는 아니고 비슷한 것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것이 아까 본 것이 맞는지 적지 않게 헷갈렸다. 상수는 해풍에 마모된 데다가 말라붙은 이끼가 잔뜩 끼어있는 거뭇한 비석을 많이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까 사라진 그것과는 위치가 달라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 비석은 저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야, 상수야, 여기는 왜 갑자기 달려온 거야? 동네 아재가 상수를 붙잡고 물었으나 상수는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기가 애매했다. 그게요, 아까 여기 뭐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이상한 게 있었다고? 도대체 뭘 보고 뛰어온 거야? 하지만 대답은 상수가 아니라 옆에 같이 따라온 상수의 동네 친구들이 대신했다. 삼촌, 아까 여기 이상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나도 아까 봤는데 바로 저쪽에 서서 우릴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자신은 보지 못했는데 코올리게 아이들이 하나도 아니고 모두가 다 보았다고 했다. 아이고, 그렇다면 무덤 귀신인가 보다. 얼른 집에 가자. 동네 아재가 살짝 겁을 주자 애들은 기겁하여 하나같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달아났다. 그 뒤로 상수가 두 번째로 그것을 본 것은 당시에 백령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였다. 상수네 집에서 숙제를 하고 친한 동네 친구 영태하고 무정한 근처를 쏘다니다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바닷바람을 쐬며 잡담을 나누었다. 그때 해도 지고 하늘에 구름도 끼며 점점 어두워져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때 상수의 눈에 저만치 갯바위 쪽에 마치 장승처럼 시커먼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마치 사람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시커멓고 우람한 장승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옆자리의 영태 역시 그것을 같이 보았다. 쉿, 야 상수야, 저거 굴대장군 맞지? 영태가 소근소근 말하며 바닷가를 가리켰고 같이 보고 있던 상수 역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사람도 아니고 장승도 아니고 검고 어두워서 쉽게 구분이 안 가는 형체를 가끔 이 주위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무정마을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닷가에 있다고 개똑개비라고 하고 혹은 굴대장군이라고 불렀다. 굴대장군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키가 크고 우람하며 피부가 유달리 검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달리 때 같아서 검게 변한 옷을 입은 사람을 놀림조로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왜 검다는 의미의 비유를 들 때 굴대라고 하는지, 굴대가 혹여 굴뚝에 낀 때를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여하튼 무정마을 사람들은 백사장에서 가끔씩 보이는 사람도 장승도 아닌 이상하게 덩치가 엄청 큰 형체를 단지 검다는 이유만으로 굴대장군이라고 부른 모양이다. 출몰하는 굴대장군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전무한 상태이다. 게다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형님,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그 굴대장군을 본 사람이 여러 되거든요. 마을에 오래 계신 분들 이야기로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가끔씩 봤다는 걸 들었다고만 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주로 해가 져서 어두컴컴할 때 갯가 근처나 무덤이 있는 곳에 나타난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밤이 깊어지면 아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친구 영태랑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림자가 꼿꼿하게 일어선 것 같이 윤곽선만 보이고 이 본래 모습 자체는 새까매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상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면 그때 둘은 가까운 거리에서 굴대장군을 발견하고 재빨리 엎드렸다. 그리고 오싹오싹하고 짜릿짜릿한 느낌에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굴대장군만 관찰했다. 나중에는 캄캄한 어둠이 내려 형체가 주위 칠흑 같은 배경에 묻혀버리는 바람에 더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상수와 친구 영태는 혹시라도 굴대 장군과 마주칠까봐 멀리 돌아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굴대 장군은 상수 말고도 마을 사람들 다수가 목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정체는 달랐던 모양이다. 마을 지서의 모 경찰관이 목격하고는 간첩으로 보이는 수상한 형체가 있다고 당국에 신고를 하였다. 즉시 백령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에서 수색조 1개 중대가 출동을 했던 모양이다. 무장한 해병들이 연락을 받고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며 인근 갯가를 뒤지고 다녔다. 그때 해가 진 뒤의 어둠 속에서 굴대 장군으로 불리우는 어두운 형체를 목격한 몇몇의 해병이 있었다. 하여 조심스럽게 다가가 일제히 총을 겨누고는 외쳤다. 꼼짝마! 움직이면 발포한다! 하지만 50m 거리에서 컴컴한 어둠 속에 우람하고 시커먼 형상은 꼼짝도 않고 장승인 양 서 있었다. 처음 보지만 사람인지 장승인지 당최 구분도 안 가고 이상한 느낌에 해병들은 서로 눈짓을 해가며 조금씩 그 형체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해병들은 의문의 형체를 향해서 실탄 사격까지 하게 되었다. 수색을 하던 중대까지 다 모여들고 조명탄을 터뜨리고 난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허공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조명탄 아래 주변엔 원래 그렇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여 주변을 이잡듯이 낱낱이 수색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오인 신고로 결론을 내리고 철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과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해병들은 총격까지 가했던 것일까? 그 일이 있고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그때 동원되었던 수색중대의 해병들 가운데 서너 명이 외박을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무정항에 있는 모 다방에서 아웅다웅 떠들며 나누었던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이 들었다고 한다. 야, 김일병, 도대체 그날 그게 뭐였을까? 송병장님,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고무줄처럼 키가 쭉쭉 늘어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귀신 같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때 그게 갑자기 엄청 길어지니까 서상병님이 막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오줌까지 지렸지 말입니다. 야, 서상병,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조명탄 터뜨리니까 온데건데 없이 사라졌잖아. 모르지 말입니다. 분명히 사람이나 간첩은 아니고 말입니다. 엿가락처럼 키가 계속 커지기만 하는데 밑에는 치마 같기도 하고 저는 무슨 미사일이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 서상병님, 여기 마을 사람들이 굴대 장군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던데 혹시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 종류 같은 거 아닙니까? 도깨비? 아,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씨름판에서 우승한 천하장사가 술에 취해서 한밤중에 의기양양하게 걸리적거리는 것은 닥치는 대로 막 넘어뜨리면서 집으로 걸어가다가 산길에서 씨름하자는 이상한 놈을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넘기면 넘길수록 끝도 없이 커지기에 결국엔 천하장사가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이야기 나도 할머니한테 들은 적 있다. 근데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모양이다. 내가 듣기로는 넘겨도 안 넘어가서 허리띠로 그놈을 나무에 묶어놓고 다음날 그 위치에 가보니 피가 묻은 몽당비가 있었다고 들었거든. 송병장님, 그럼 우리가 그때 본 것도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까? 에이,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도깨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무나 전신주를 잘못 봤을 수도 있지 말입니다. 간첩 오인 신고가 한두 번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야, 그럼 내가 본 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이 서상병님, 전신주 같은 것도 멀리서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착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그 지역에 무슨 전신주가 있어? 조명탄 아래에는 전신주는커녕 비슷한 나무도 없구만. 있다면 근처에 무덤들 말고는 뭐 다른 곳이 있었나? 다방에서 해병들이 한 차례 굴대 장군에 대해서
요란을 떨고 간 다음부터 굴대 장군은 더욱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병들의 말처럼 굴대 장군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갈수록 키가 자꾸만 커졌다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정작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단지 사물의 분간이 어려운 어둑한 저녁에서 밤 시간에 사람 또는 장승의 형상으로 보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정도였다. 그런데 운전하는 상수의 말로는 가끔 겁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오기로 굴대 장군의 바로 앞에까지 다가간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심지어 굴대 장군을 잡아온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굴대 장군이 보여도 늘어지는 것까진 확인하고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진 않았거든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게 누군데? 저희 아버지요. 정말?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정체가 뭐였대? 그게 말입니다. 상수의 아버님께서 이웃마을에서 열린 잔치에 갔다가 술이 거나하게 취한 채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고 한다. 그때 저만치 갯가 쪽에서 시커먼 사람 같은 굴대 장군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갔다고 한다. 맑은 정신에서는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이었을 터였지만 술이 취한 상태이기에 객적게 부리는 혈기였을 것이다. 상수 아버님은 자전거에서 내린 다음 몽둥이 하나를 쥐고 굴대 장군에게 다가갔다고 한다. 그리고 소문의 내용처럼 굴대 장군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키가 쭉쭉 늘어나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 모습이 마치 커다란 전신주처럼 보였다. 상수 아버님께서는 몽둥이로 마구 휘둘러도 허공을 때린 것처럼 헛맞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전거에 짐을 묶는 용도로 쓰던 항상 묶여있던 밧줄로 굴대 장군의 아래쪽을 묶은 다음 자전거에 꽁꽁 묶었다. 그런 다음에 무슨 강단인지 집으로 질질 끌고 갔다고 한다. 과연 상수 아버님께서 술김에 정체를 모르는 굴대 장군을 정말로 잡았던 것일까? 그렇다면 굴대 장군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에 다 안 자고 아버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밖에서 아버지께서 언제나 집에 도착하시는 그런 소리가 났어요. 그 자전거 딸랑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이랑 다들 마당으로 나갔는데 아버지께서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굴대 장군 잡아왔다 하시고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에이, 설마 이야기에 나오는 빗자루 같은 거야? 네, 항상 해변가에 오래된 쌀이비가 버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버지 자전거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그 쌀이비는 벌쳐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지 더러 개던덕 무덤들 사이에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갯가에 놓여있기도 했던 그런 쌀이비였거든요. 키도 성인 키만한 거였고요. 그럼 진짜 그게 굴대 장군의 정체였던 거야? 도깨비 씨름 이야기가 맞다면 아버지께서 직접 굴대 장군이라고 묶어온 거니까 그럼 그 사람만한 쌀이비가 꼿꼿하게 사람처럼 서 있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설사 강풍이 갑자기 불어서 쌀이비가 일어섰다고 해도 이 다가갈수록 계속 커졌다는 거 이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 자세한 건 몰라도 처음엔 아버지께서 뭔가에 홀렸나 보다 여기시고 자전거에 묶여있는 그 쌀이비를 재수없다고 다시 자전거 타고 가셔서는 멀리 어딘가에 내다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디다 버리셨는지 도통 말을 안 하시는데 그 쌀이비는 두 번 다시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럼 그 뒤로 굴대 장군도 안 나타나고? 그게 말이죠. 누구는 본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진짠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죠. 저희도 정말 그 쌀이비가 굴대 장군인지 아닌지 모르고 아버지께서 술 기운에 뭔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굴대 장군한테 홀려서 쌀이비를 가져오신 걸 수도 있죠.
참 신기하네. 들었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며 뒷이야기는 아쉽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왓썹님의 공포라디오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석구님들은 이 굴대장군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동생 상수에게 들었던 백령도의 굴대장군은 아마도 가끔 사연으로 소개되었던 어둑신이나 그순대가 아닐까 합니다. 아니, 그순대는 사람을 해치는 요괴라고 하니 오히려 점점 커진다는 것을 보아서 저는 어둑신이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왓썹님과 석구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게다가 도대체 도깨비 씨름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몽당비든 쌀이비든 어둑신이하고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다른 비슷한 도깨비 이야기에도 이 빗자루가 등장하는 것이 몇 편 있는데 누가 자세히 아시는 석구님들이 계시면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